알겠죠? 그럼 한국인의 DNA는 어디서 왔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인의 DNA가 뭐라는 걸 내가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옛날에 한 번도 강의를 제대로 안 했는데 요걸 꼭 알아놔야 돼. 내가 한국인의 DNA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그게 뭐가 있노? 아브라함 둘째 아들. 가만히 있어봐. 이 네피림이 3억 5천만 년. 내가 어디 핸드폰 벨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는 거지? 여기서 안 나는 거지. 박총장 어디가? 총장. 왔네. 자, 3억 5천만 년 전에 하늘에서 최초로 인간을 만든 거야, 이게. 성경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인간이 6천만 년 전에 만든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담이 만든 걸로. 여기서 인간의 DNA가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요거는 성경을 목사들이 잘못 알려줘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아담의 아들이 가인하고 뭐가 있어요? 아벨이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전 세계 종교를 다 어릴 때 통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담 부인이 누구요? 하와잖아. 그 남편 갈비뼈가 하나 없으면 어디 가서 마누라 하나 만들어 난 줄 알아야 돼. 항상 조사를 해봐야 돼. 갈비뼈 하나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밤에 갈비뼈가 하나 더 없어졌으면 마누라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워 잘 때 확인을 해야 돼. 그 갈비뼈를 어떻게 아담은 갈비뼈 하나가 없어요. 두 개만 없으면 마누라가 둘이야. 그래.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가 하나가 없대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이러잖아.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곡물의 제사야. 그러니까 땀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요? 고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의 제사야. 그러니까 피는 땀을 이긴다 이 말이야. 땀 가지고는 안 돼.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피를 하늘은 원하는데 가인은 땀으로 곡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 이렇게 효도를 했는데 얘보다는 얘가 낫다 이거지. 그래서 이 막내를 좋아했어요. 막내 제사, 이 피의 제사는 받아.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니는 창세기 4장에 니는 모든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내 후손들을 죽일 것이다. 이래서 저주를 내렸어요. 이 아벨을 죽이니까.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또다시 셋을 낳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은 가인은 어디로 가서 장가를 갔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러면 이 아담이 에덴이라는 이 동산에서 가인을 내쫓았다고 성경에 나와있죠? 쫓으니까 가인이 나가가지고 마누라를 만나.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은 이때 가인이 만난 마누라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가인이 만난 마누라가 나와가지고 다시 애를 낳죠? 네. 그러면 김고문. 네. 가인의 아들이 네. 누구 마누라를 취해가지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이 가인이 에덴 동산을 나오면 3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난 인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롯 땅으로 갔네요. 롯 땅으로 갔다니까. 가인이 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에덴에 쫓겨나서 노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노 땅으로. 노 땅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남녀들이 살아. 무지무지하게 많이 살아.
거기 가서 이쁜 여자를 하나 취해가지고 장가를 가버려. 에녹을 낳네요. 에녹을 낳아요. 예. 그러면 이 에녹은 누구의 자식이요? 에녹이 그게 아담의 피와 어, 다른 다른 피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네피림. 두 번째 만든 게 뭘 만들었냐면 처음에 이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지구를 만든 다음에 지구의 전체가 혼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들이 좀 이때는 머리가 안 좋아. 머리가 좀 작아요. 몸이 크고. 그러니까 짐승 비슷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인간들을 만들는데 좀 나빠. 두 번째 만든 게 뭐예요? 번째 에녹이가 두 번째 만든 게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 이라스를 낳아요. 에녹 다음에 이라스. 호모 에녹 다음에 이라스를 낳아. 이라. 뭐가? 그 이름이 이라신데 이라. 그러니까 에녹. 네, 에녹 다음에 이라. 그러니까 에녹 다음에 이라인데 그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여기를 봐요. 모야에를 낳고 모두 자, 사예를 낳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물을 때만 해. 네. 자, 두 번째는 호모 에렉투스를 만드는데 요거는 언제 만드냐? 200만 년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 지금 아담을 만든 거는 6,000년 전이야. 아담을 만든 건 6,000년 전인데 3억 5천만 년 전에 만든 이 인간들이 전부 죽어 없어지는 거야. 빙하기가 오고 막 이러니까 자꾸 죽어요. 죽고 동물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호랭이 막 사자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많이 죽으니까 나중에 조금 질이 좋은 호모 에렉투스를 200만 년 전에 만들어 놔. 이게. 그러면 요 사람들은 머리는 요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걸 단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세 번째, 호모 사피엔스. 네? 사피엔스라고. 이 호모 사피엔스, 이게 이자야. 호모 사피엔스를 만드는데 이게 15만 년 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을 단계적으로 만들어요. 아주 인간들이 요것들이 더 빙하기에 거의 99%가 죽어. 요것도 빙하기에 99%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종자는 남아있는데 시원찮으니까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내보내. 그러니까 요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응? 네안데르탈? 네안데르타인. 응? 이 네안데르타인 맨이라고 그래요. 네안데르타인 맨은 언제 만들었지? 응?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게 20만 년 전이고 네안데르타인이 15만 년 전이야. 요거는 지금 유럽의 백인들의 조상이야. 유럽 백인들. 유럽 백인들의 조상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CHO. 미토콘드리아 이브.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 CH.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언제 만들면 10만 년 전에 하늘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만든 게 아담이야. 에? 에? 그러면 이 여섯 번째 만든 아담이 (6천만 년) 전이야.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6천만 년 전이라는데 실제는 1억 년 전이에요. 맞아, 1억 년이 아니고 1만 년? 6천만 년 전이. 이게 6천 년 전이니까 1만 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 만 년이라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만 년. 그러니까 우리는 5천 년 됐다 그러는데 우리 역사가 만 년이야. 우리 한민족의 DNA가 만 년 전에 나온 건데, 그러면 요 아담 여섯 번째 만든 사람은 머리를
최고로 좋게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 사람이야. 요게 유대인하고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머리 갔어요, 안 써요? 써요. 머리 이렇게 갔어, 안 써요? 네. 네? 우리 할아버지도 보면 갔어, 안 써요? 네. 갔어, 안 써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우리 조상이. 그리고 요걸 갓이라고 그래, 갓. 요것도 갓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들, 그죠? 그 갓이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이게. 그래, 무당이 굿할 때 갓 써요, 안 써요? 갓을 안 쓰면 신하고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막 53개 종교가 있지만은 이 종교보다도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통했던 게 무속이야. 샤머니즘. 무당들이 굿을 내가지고 이 집 개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알아내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가지고 모든 미래도 보고 그 집안도 보고 뭘 조심해라 이렇게 옛날에 무당이 했잖아. 그럼 무당이 접신하는데 그 신과 가까이 가잖아, 그죠? 그러면 요 갓을 써, 갓을 쓰고 굿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 세계의 기독교, 불교 뭐 이런 종교가 나왔지만은 종교의 최초의 저 아프리카 인디안들 가봐요. 저 남아메리카 가면 그 추장들 보면 그 굿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신을 이렇게 부르고 뭐 고쳐주고 하잖아. 이건 뭐냐면은 이것이 최초의 종교야. 이것이 지금 서양의 종교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도 하늘하고 제일 통했던 하나 신과 제대로 교접을 했던 거는 옛날에 무당들이라는 거예요. 옛날 무당, 요새 무당이 아니고 옛날에 진짜 무당들은 마리아도 만나고 예수도 만나고 예를 들어 부처도 만나고 그 무당들은 그런 영적인 그 교류 방법이 있어가지고 다 만났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었다 이 소리야. 그런데 지금 현대 종교들은 전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서양의 유명한 교수들은 신학 교수는 이걸 주장해. 그 무속적인 신앙 그거 외의 신앙 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유대 민족과 한 혈통인데 이 유대 민족이 언제 내려오냐면 봐요. 유대 민족이 자 이거 적었나? 자, 그런데 요 DNA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야. 잘 봐요. 요 DNA가 중국의 한족들이야. 저거요. 중국 한족들이란 말이야. 요 DNA가 유럽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아담이 만든 여기는 아담이 만든 족속들은 지역이 전부 아사달 맞아요. 아담이 이동해 왔다 이 소리야. 아담의 혈족들이 온 데는 아자가 붙어 안 붙어요. 아사달. 그 사람들이 이동한 코스가 아시아야. 그래 안 그래요? 아메리카로 간 거 우리 민족이 간 거 맞죠? 한민족 맞죠? 그게 아메리카야. 아가 붙어 안 붙어요? 전부 아가 붙어요. 아프리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런 민족들이 논아져서 간 곳은 아가 전부 붙어 있어. 아가.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이 처음에 이렇게 아자가 이렇게 뭐 좀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 아가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처음에 수도를 잡은 데가 아사달로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에덴이 아니고 아덴이야. 아덴 동산. 그래서 이 아자 돌림으로 쭉 내려오는데 예수의 제자가 예수이 보면 처음에 제일 처음에 아담 이 아담이 일 때면은 10대가 누구요?
10대가 노아, 노아야 노아. 노아가 10세 손이란 말이야. 그러면 노아의 그 다음에 아브라함, 20세 손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그다음에 보아스, 보아스. 그럼 요게 30대 손이고 5번이 우시아, 우시아. 요게 40대 손이고 그다음에 요. 아비우, 아비우시 50대 손, 50대 손이고 예수가 예수가 60대 손이야. 그래서 이거를 6천년이라고 그래. 4천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 이후에 2천년을 합쳐서 6천년이라 이거야. 요게 4천년이야. 4천년 그 이후 예수 이후가 2천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기에 보면은 아담의 10세 손 노아의 15세 손이 있어. 노아의 고손자 15세 손이 누구냐면 욕단, 에베리, 욕단 욕단, 욕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욕단이 13명의 아들을 두는데 12번째가 이름이 하윌라예요. 12번째지. 하윌라. 이 하윌라가 당군이야, 당군. 할아버지. 이 사람이 당군이야. 요때가 노아 이후에 홍수가 있어가지고 이 자손들이 산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천산산맥을 넘어서 아시아 쪽으로 이리 넘어온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은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유대인과 한민족이 쪼개져요. 쪼개지고 이게 몽고족이 된 거야. 이게 몽고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군을, 다른 임금은 그냥 임금 이름을 부르는데 꼭 당군만 하일라버지라고 그래. 하일라. 당군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당군 할아버지 그러죠? 다른 임금은 할아버지가 아닌가? 다 할아버지지. 그런데 당군만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사람 이름이 원래 하일라예요. 하일라 아버지 이거 한번 읽어봐요. 할아버지가 돼.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당군만 유일하게 이 할아버지 혈통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 아담이 누구야? 환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웅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우리가 전설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환웅이 아담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은 유대인과 똑같이 나눠졌어. 그래서 유대인은 머리가 좋고 우리도 머리가 좋은데 함족 이쪽으로 온 이 하일라버지 아담의 15세 손인 욕단의 아들, 이게 16세 손이 되지. 이 16세 손은 머리가 우리 당군도 머리가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DNA는 이게 무슨 물이지? 가왔어. 시원한 거 가고. 괜찮아. 여기 DNA는 상당히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만든 아담의 후손이야. 그래서 우리 이 후손들은 앞으로는 이제 안 없애. 이렇게 소멸이 되면은 다시 만드는데 이때 중국 인간이 된 미토콘드리아 이버, 이 10만 년 전에 만든 이 족속들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99%야. 전 세계 인구의 99%. 그런데 요 민족은, 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어요. 무슨지 알겠죠? 전부 그래 아픈 미국의 중남미에 가보면 북미나 남미에 가면 전부 있는 사람들이 몽고 반점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게 전부 몽고족이야. 전부 당군 이 할아버지 한웅 이게 곰이잖아. 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몽고 반점이 있어. 곰 모양이 엉덩이에 아기 때 다 있어요. 알겠죠? 도장을 탁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DNA야. 그리고 우리 DNA는 세계에서 최고로 코리안 DNA는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독교인들은 요 부분이 최초로 만들었지. 어떻게 가인이 나가가지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에녹을 낳을 수 있냐?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쫓겨나가자마자 여자를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동거를 시작했어. 그래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인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 어디서 인간을 그 당시 성경에서 만들었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 자체를 해석을 잘못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이거는 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에덴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명한 거야. 말하자면은 이런 여러 종자 중에 아담이라는 종자만 성경에 있을 뿐이다 이 소리야. 뭐 그 앞에 종자는 따지지 않는 거지.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그 가문만 쭉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 다른 가문은 제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지구상에는 아담 가문만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아담 가문 이외의 가문이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존재했다. 그래가지고 이 아담 가문이 지나온 길을 해난 게 그게 기독교 성경에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지. 그 에덴이라는 이런 어느 특정 지역에 아주 좋은 종자를 특별히 길러냈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특별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정주의 가문을 묘사한다든지 뭐 빌 게이츠 가문을 특별히 묘사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가문을 역사를 적어놓은 거랍니다. 그 족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의 족보가 성경에 나온 것일 뿐이지. 아니 김씨만 있나? 박씨도 있고 다 있지. 그 족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편중되어 있느냐. 너무 한쪽에만 남의 족보는 없다 이거야. 자기 족보만 아담 족보만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담 족보에서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아담의 족속이야. 그 족속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야. 알겠죠? 네. 손바닥 부딪히는 소리 양금 나고 이야기해줘도 누가 한 사람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도 어떻게 아담의 가인이 나가지고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나간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또다시 애를 낳았다는 거야. 그래 그게 금방 나가가지고 그 처녀가 돼가지고 그 가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이게 무슨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싸워 살 때 애를 또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애가 나가가지고 처녀가 돼가지고 아벨을 가인하고 결혼했대. 그게 말이 돼요? 창세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분명히 롯 족속을 만나가 롯 족속인데 이걸 네피림이라고 그래 성경에는. 김고모님 그 네피림 이야기 나오는 거 읽어봐요. 네피림 이야기 나오는 거 한번 읽어봐요. 가인이 가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거 읽어봐. 땅에 그 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나가는 거 이야기 하라니까 나가는 거부터 이제 읽어.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여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만 만나면 가인을 사람들이 죽인다고 돼 있지. 그럼 그걸 누가 죽여? 가인과 아담의 자손이 가인을 죽이겠어요? 자기 오빠를?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지?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니라. 가인을 죽이지 마라.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네가 나가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소리.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롯 족속이 있는 땅이야. 그래.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롯 땅에 잉태하여 가서 롯 처녀를 만난 이야기가 왜 없어? 롯 땅에 그가 여기에 나와요. 에녹을 그래.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 에녹이라 성이라고 해. 하였더라 그래. 거기에
우리 한민족이 들어있어. 그래 일본 민족도 아담의 민족이야. 그래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야. 어디서 건너갔어요? 가야에서. 에? 그래서 일본은 신라 사람이야. 그 DNA가 일본하고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피를 가져가고 우리나라 문화 가져가 안 가져가요? 뭐든지 좋은 거는 다 가져가.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내나 김해 김씨 우리나라 신라 사람의 백제 사람의 그 후손들이 가가지고 왕국을 만들어. 그래서 일본 민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DNA가 한 민족과 같아 안 같아? 똑같습니다. 단 바닷가에 가서 사니까 바다에 있는 사람은 육지로 자꾸 가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일본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 땅이 이렇게 볼 때 을목? 이렇게 볼 때 이게 여기가 우리나라면은 여기가 우리나라면 여기 일본이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일본은 우리는 간목이고 간목이니까 우리는 어쩌다게 5,000년 동안 1만 년 동안 올라가는 큰 소나무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저 사람 저 국무총리 그 후보자가 말했듯이 우리 민족은 뼈대는 좋은데 조선시대에 그 500년을 그분 말씀 맞다나 놓은 것은 아니야. 양반들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종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 제도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또 무슨 정신이냐면 둘의 정신. 둘의 정신이 뭐예요? 둘의 정신은 품앗이 정신이야. 이 집에 가서 농사 지어주고 내일은 저 집에 가지고 또 자기 농도 지어주고 이렇게 이게 개꾼하는 거 있잖아. 그것이 둘의 정신이거든. 그러면 이 둘의 정신이다 보니까 저 사람만 부자 되는 것도 원치도 않고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원치도 않고 그냥 있으면 놀아먹고 서로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완전히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 그래서 이 집에 쌀 떨어지면 이 집에 가서 얻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먹을 걸 나눠 먹는 정신. 그러니까 내만 부자 되었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거의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고구마 하나를 있으면 이웃하고 놀아먹고 서로 사람끼리 기대면서 살았어. 그런데 자본주의가 딱 오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야? 돈을 기대지 사람 기대나? 안 기대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 둘의 정신 때문에 우리는 간목인데 일본은 뭐예요? 얼목이야. 얼목은 내가 뭐라 그랬죠? 얼목은 능풀이라고 그랬죠? 능풀. 이 땅이 능풀 땅이야. 이 땅이 일본 땅을 감아보면 이렇게 대륙을 감으려고 휘감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게 얼목인데 우리는 간목이야. 우리는 대륙에서요 이렇게 탁 내려와 있어 이렇게. 그래가 여기 거제도, 여기가 진도. 그래가지고 요게 소켓 콘센트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게 대륙에 붙었잖아요. 그래 아시아가 이 콘센트를 떼버리면 아시아가 망해버려. 그래서 이 태평양 기운이 여기 태풍이 일로 와 안 와요? 와서 이걸 때려. 그러면 거제도에서 대통령이 나와. 그래 안 그래요? 이쪽에 하이도 이쪽에 김대중 대통령 나와 안 나와요? 양쪽에 전기가 세 안 세? 세단 말이야. 이게 말이 섬이지 물이 빠지면 붙어 있어. 그래 안 그래? 물이 싹 빠지면 거제도가 육지하고 붙어서 안 붙었어. 이거 저 하이도 이쪽에 김대중 고향 그거 물이 싹 빠지면 육지하고 붙어서 안 붙었어. 그러면 이 두 개 콘센트가 바다에 꽂혀가지고 대륙의 길을 잡아 당겨. 그래 여기서 경부고속도로, 여기서 호남고속도로 올라가. 그래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대륙으로 들어가서 이걸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이게 거대한 코끼리의 코란 말이야. 이게 코. 그러면 이걸 막아버리면 아시아는 망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 세계가 여기를 잡으려고 세계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야. 중국, 소련, 일본, 미국이 요 땅을 차지하는 놈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그 내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왔어요. 알겠습니까? 세계를 통일해요. 그 통일하러 내가 와 있는 거지. 통일하고 우리나라 큰일을 하는 네? 통일이 되면 큰일을 해요. 잘 들어요. 잘 봐요. 잘 봐요. 요렇게
지금 저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나라는 요게 누구요? 예멘이야. 예멘이 북예멘은 공산, 남예멘은 민주주의. 이래 있다가 통일이 됐네. 통일이 되니까 밤에 북예멘의 장군들이 남예멘 장군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밤중에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서로 합의해서 남북이 통일이 됐는데 밤중에 북한 군인 장군들이 남한 군인 장군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남북 통일을 먼저 하면 나라가 망해. 공산화돼. 월남 봐요. 이게 월남이 이제 남쪽에 이게 월맹이잖아. 그런데 이놈들이 또 합의를 해서 싸우지 말자. 얘네가 미군도 철수하고 우리나라도 철수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천해로 와가지고 그냥 공산주의가 돼서 안 됐어요. 언제나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북쪽이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감이에요. 태극기에 진태이감. 그러면 감은 항상 이를 이겨요. 러시아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키가 10cm가 커요. 한국 사람은 남쪽에 있는 월남 사람보다 키가 10cm가 커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남쪽 사람은 힘이 없어요. 북으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 남한 사람은 함경도 사람하고 싸우면 못 이겨요. 무슨 이해가죠? 함경도 사람이 옛날에 힘이 더 세. 북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집을 이렇게 지면은 옛날에 요게 안방이야. 맞아요. 이게 마루고 이게 사랑방이고 요게 부엌이고 요게 작은 방이잖아. 그러면 요게 대문이 여기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걸 네모로 봤을 때 이렇게 네모로 내서 잘라보면 진태이감 강원성을 하면 여기 안방 자리가 하늘건 맞아요. 건 자리잖아. 이게 북쪽에 항상 어른 자리가 있어. 여기는 애들이 살아요. 그래. 저 동쪽 일본 애들이 있는 이쪽도 애들이 살아요. 그래. 어른은 어디 살아요? 북쪽에 산다. 그러니까 북쪽이 세다. 그래서 남쪽이 북쪽을 이기냐는 세계 역사에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미국이 남쪽은 부자들이고 북쪽은 노예를 해방하자 하는 그런 깡패들만 모였어. 공장 직원들이고 남쪽은 미국의 부자들이야. 목화농장 하여튼 노예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북쪽 사람은 노예가 없어도 되니까 노예를 해방하자 이래. 그러면은 링컨은 가만히 보니까 북쪽 사람 편을 들었어. 노예 해방하겠다. 그런데 남쪽 사람이 돈이 많아. 이게 미국이야. 남쪽 사람이 돈이 많은데 이 남미가 북미를 그냥 밀고 올라가서 처음에는 이긴 것 같죠? 나중에는 이게 처음에 와가지고 결국 누가 이겨? 남군이 그냥 대패해버려. 그래가지고 북쪽이 이겨가지고 통일해버려. 그래서 북쪽 애들은 공산주의자들이야. 미국의 옛날에 북쪽 애들은 노예를 없애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실제 공산주의지. 야, 사상적으로 왜? 공장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왜 노예를 하냐? 이래가지고 막 실제 노예를 없애. 그러니까 빨갱이 비스듬했어. 근데 남쪽 사람들은 자본가들이야. 안 돼, 우리는. 이런 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적색분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여기 북한, 이거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부산만 남겨놓고 날아갔다니까. 미국 도움 없어서 미국 도움 없어서 하루아침에 날아가.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요 부산 남았는데, 여기서 얘들이 배를 가지고 한 번만 맞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메카드가 일로 들어가가지고 이긴 거지만 미국이 아니었으면 끝난 거예요. 또 미국이 있어서도 안 돼. 메카드가 있어가지고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아마 북한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 말 맞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 이럴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네. 통일은 대박이다. 그럴 때 야, 이제는 사람 많이 죽는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나라에 큰 변개가 일어난다. 네. 그리고 두 번 다시 통일 이야기를 못할 것이다. 임기 중에는.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 두 번째, 이건희. 이 삼성에
마하경영을 한다. 그래 우리 조 교수님이 그래 내보고 총재니 마하경영을 한다네 삼성이. 그래서 내가 야 그거 큰일 났다. 이건희가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그럼 이제는 삼성 마크가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건희가 내가 이야기한 지 3일 만에 조 교수 3일 만에 쓰러졌지? 이건희가 3일 만에 심장마비로 딱 쓰러졌어. 여러분들이 들었죠? 그 다음에 또 박근혜가 안대일을 갖다 저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고 조 교수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거 박근혜 이제 큰일 났다. 안대일 저거 며칠 있으면 쫓겨났다.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큰 실수했다. 이거 아마 엄청난 사건이다. 내가 그랬거든. 청와대 방신당. 네? 청와대 방신당한다고. 그랬더니 안대희가 3일 만에 물러나. 며칠 만에, 그지? 물러났지. 내가 또 예언한 게 뭐예요? 문장관이 문장관이 예언을 내가 안 했어. 박근혜 대통령은 요 안대 이후에 내 뭐라는 자리?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총리를 지명하면 안 된다. 계속 말썽이 난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래. 그러니까 총리 없이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 풍수가 총리를 두면 망해요. 총리 집권제로 가면 우리나라는 언제나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장면이가 총리 책임제를 했어. 맞아, 맞아요. 윤보선은 로봇하고 장면이가 책임 총리제를 딱 해서 안 했어요. 하니까 박정희가 나타나서 목을 쳐버리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책임 총리제만 되면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이번에 총리 그 사람은 영리해요. 그 사람은 책임 총리. 책임 총리나 그런 소리 난 못 들어봤어. 이러잖아. 못 들어봐. 책임 총리라는 말만 그 사람이 했으면 그 사람도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책임 총리가 되면 이 풍수적으로 나라가 망해버려. 망해. 나라 막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장면이가 책임 총리가 딱 됐단 말이에요. 윤보선이는 로봇이야. 이렇게 국회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야 책임 총리 너 뭐야? 이리 내려와. 이래가 정권을 뺏겨버렸잖아.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왜 혁명이 안 돼버렸느냐? 혁명 시기를 놓쳐버린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쿠데타가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쿠데타를 지울 수가 없게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잘 봐요. 그래서 언제나 그 시기가 중요한 거야. 아니 이승만이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는데 군대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요 4.19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와서 몇백 명, 170명이 죽는데 군인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젊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군대들은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가 179명이 죽고 싹 죽고 피바다가 나라가 되고 장면이가 이승만이가 쫓겨가고 장면 정권이 딱 들어서니까 헌법 다 다시 고치고 민주주의 선거에서 장면이와 윤보선이가 딱 되고 나니까 혁명이 딱 일어났다. 시기적으로 뭐예요? 애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4.19 예. 피 흘리는 어린 학생들이 정권 뺏어 놓으니까 숟가락을 누가 들었어요? 군인들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이제 안전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이 못 되고 쿠데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혁명은 이승만이가 잘못했을 때 군인이 들고 일어나요. 들어나서 바로 해라. 너가 부정선 하지 않았냐? 대한민국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으면 그건 뭐예요? 혁명이야. 혁명. 그런데 학생들이 혁명, 4.19는 혁명이야. 4.19는 혁명 맞아요. 네. 이거는 뭐야? 5.16은 뭐가 돼? 쿠데타가 될 수밖에. 쿠데타. 4.19 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했으면 혁명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남이 해난 혁명을 주워갔기 때문에 그 전두환 박정희가 만들어낸 권력을 뺏어가니까 그냥 그게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혁명이 아니다. 이해가시죠? 뭐 나라가 위기에서 국민이 뭐 다 죽어갈 때 뭐 대통령을 내쫓고 했다면 그게 혁명이 되는데 전두환이도 멀쩡한 나라에 대통령 죽었다고 해서 자기가 권력 잡을 수 있나? 아니. 자, 그래서 이 내가 절대 총리를 지명하면 말썽이 난다. 근데 또다시 총리를 지명했어. 아마 유튜브를 못 봤나 봐. 청와대에서. 그래요.
총리를 지명하니까 또 국민의 80%가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총리 자격이 충분해. 그리고 그 사람 말은 아무 하자가 없어. 안 나간대요. 나가라.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그 당시에는 주필이니까 교회 장로가 교회에서 자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 DNA는 좋다 소리야. 그렇게 똑똑한 민족이 왜 이러고 앉아있었냐? 500년 동안 너무 아깝다. 응? 2조 500년 동안 너무 유교를 하는 것이, 이러면 유교가 유교할 때 유교가 어떻게 써요? 이게 비우자잖아. 이게 뭐 제사 지낼 일자야. 그러면 사람이 비오지 말아다 비워달라고 기우제 지내는 거잖아. 유교는 제사 지내는 종교야. 유교는 내세가 있어 없어? 내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전부 귀신이 돼. 그러면 그 귀신한테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유교는 이런 유교가 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불교, 저 대구 가면 남산에 불상이 수백 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유교 선비들이 도끼 들고 올라가서 불상들마다 대가리를 잘라내. 인도원. 그래 그걸 동네 질질 끌고 다니면서 불교를 계속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 불상들 대가리가 지금 문화재야. 말하자면 그 문화재를 전부 해설해가지고 남산에 있는 불상마다 대가리가 다 없어요. 그걸 다 잘라가지고 어디다가 저수지 같은 데 집어던지고, 어디 석축으로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를 이 유교가 어마어마하게 훼손을 해. 그러면서 기독교만 들어오면 다 잡아 죽였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장로가 되는 이 총리 후보자가 볼 때는 유교를 좋게 봐 안 봐? 나쁘게 보지. 기독교인들만 오면 죽인 거야.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는 좀 늦게 돌아서 다행이지. 조금 일찍 돌아온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였어. 다 죽였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유교라는 이 무기가 있는 2조 500년이, 조용히 좀 해요. 2조 500년은 우리나라가 유교 나름대로 채통 500년은 갔는데, 519년은 갔는데, 이 유교 자체가 기독교 믿는 자들이 좋게 볼 일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종교 싸움이다. 그래서 유교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종을 그대로 놔두고 머슴을 두고 있었고, 그 머슴한테는 너무 노임을 적게 줬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기절로 기울어져.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 그래서 그 말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통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통일은 전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일을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전쟁이나. 갑자기 북한 사람을 믿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하지 말고 아시아를 먼저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북한을 통일시켜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내년에 북한 통일, 2030년에 세계 통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직접 가서 그때는 세계 아시아 전체를 중국을 다 통일한 다음에 북한을 통일하니까, 북한이 무슨 깨를 쓸 수가 없잖아. 북한에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총재님, 그 통일은 대박이다. 키워드가 바뀌었어요. 뭘 바뀌었어? 통일은 미래다. 어? 통일은 미래다. 통일은,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 박근혜 임기 동안에 통일 이야기 하기 어려워. 지금 뭐 해야 되냐? 인생을 살려야 돼. 그래서 통일은 너무 추상적인 것이고 우리 국민은 지금 더 다급한 게 많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딱 할 때, 아이고 저거 총리 앞으로 절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이때는 책임 총리제야. 맞아 안 맞아요?
책임 총리자면 우리나라 청와대 풍수가 나라가 망해. 맞아. 그런데 또 만약에 책임 총리 뭐 135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안대희를 갖다 놓고 책임 총리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이해창이가 책임 총리를 하겠다고 김영삼한테 대들었어. 맞아 안 맞아? 대들니까 김영삼이 야 인마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어? 여기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돼 있어? 대통령이 다 하는 거야. 너는 물러나. 그럼 잘라버렸어 몇 달 만에.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 똑똑한 총리가 들어오면 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책임 총리, 뭐 똑똑한 총리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오직 우리 손으로 꼽은 대통령이 최고야. 맞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딱 밑에 부총리 맞아요. 부총리 밑에 장관 딱 이렇게 해서 신정체제로 가야 돼. 총리실은 일단 문 닫아. 문 닫고 총리실에 있는 비서보좌진은 청와대 제2부속실이 돼. 무슨 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미국처럼. 미국에 오바마 밑에 총리가 있으면 미국 망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풍수는 총리가 똑똑하면 대통령이 잘못되고 나라가 위험해지고. 그래서 내가 최규하 총리가 그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올라갔어. 그래. 그래서 박 대통령이 최규하 씨를 총리를 할 때 내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왜? 최규하 씨가 굉장히 또 사람이 그 운이 센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극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규하 총리가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잘못돼요. 그 최규하 있을 때 대통령이 돌아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려. 밑에 사람이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리를 똑똑한 사람 두면 대통령이 다쳐. 꼭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냐? 허경영 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제도는 나는 보류하겠다. 공석으로 두겠다. 엄마 총리는 시험은 망신이야. 그래서 지금 총리는 어차피 임명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돼.